오늘 내용은요. 자, 초등 부모님이라면 참 이런 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딱 영어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자, 당장은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당연히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흥미 위주의 뭔가 영어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즐겁게 노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하거나 재밌는 학원을 또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 유치원부터 오는 놀이식 수업이 연결되는 거긴 한데요. 근데 또 이제 고학년 정도 올라가면은 또 이제 이렇게 해도 되나?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고민이 많으십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상담이 좀 길어지긴 하죠. 상담이나 컨설팅 같은 게 길어지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그 만 4세입니다. 그 동생을 수업을 원하시고 컨설팅을 원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영상에서는요, 형제 그룹 수업, 특히 연년생이 아니고 연년생이라 한다 한들, 네, 형제 그룹 수업을 말린 이유 세 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할 것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영어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자녀분들에게 그런 걸 하시는 분들에는 되게 하나하나의 아이가 영어를 말한다던가 아이가 알아들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죠. 네, 점점 가면 갈수록 경력이 쌓이고, 사교육에 대한 그쵸, 그게 이제 따라가지 못하시죠. 영어 내용도 어려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이제 봐줄 수가 없는, 영어 발음 같은 경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환경 얘기를 제가 항상 많이 하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래도 중학교 가서도 좋은 경우가 있지만 흔히 말하는 그 사춘기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여러 가지 부모 코칭이나 학생 코칭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도 건드려야 되고 뭐 많죠. 그런 경우가 생기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어떤 뭔가를 좋아하고 가족들과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상담을 주신 어머님은 학부모님이죠. 어머니 아버님이 다 이제 컨설팅을 받으셨는데요. 영어 학원 2년차입니다. 정확하게 영어 학원의 네임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프랜차이즈 학원이고요. 네, 이제 학원을 잘 다니고 있고 적응도 할 것 같고 재밌게 다니고 있는데 뭔가 책도 잘 읽고 있고, 근데 좀 이제 한계가 보이셨다고 얘기했어요. 그 한계라는 게, 한계가 보이셨다고 얘기하는 길래, 그 한계가 뭘까라는 부분을 이제 같이 제가 체크를 해봤고요. 이야기를 나눠보긴 했습니다. 일단 이 한계가 보였다는 말 자체는 일단 뭔가를 객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없습니다. 항상 그 방향성을 봐야 되고요. 항상 뭐 1년 정도가 끝나면 뭐 제일 좋은 거는 한 달마다 이제 성장하는 걸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렇게 1년 정도, 2년 정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났고요. 그래서 자, 요 아이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뭔가요? 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 몰라요, 라고 하는 아이. 제가 만났던 그 친구, 초등학교 1학년 친구는 이게 뭐예요? 이거 이런데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게 궁금해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뒤에 가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일단 요런 이 민트 색깔이 나와 있는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함이면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경우가 몰라요. 좀 아는데 이제 이 100%의 정답이 아닌 경우에는 이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가 벌써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좀 나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 영어에 관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반적인 학습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긴 하지만 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영어 점수 단어를 막 올려야 돼요. 단어 막 많이 외워야 돼요. 막 문법 해야 돼요. 막 독서 영도 가야 돼요. 막 영어 그런 걸 떠나서 이 뿌리에 있는 이제 학습적인 능력이나 뇌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왜 이래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전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런 아이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실제로도 저는 이제 뭐 레벨 테스트 같은 게 뭐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시험지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자료는 뭐 방대하잖아요. 만들 수 있으나 저는 굳이 이런 경우에 컨설팅이나 상담을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에 공부했던 책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읽고 있던 책이든 최근까지 나갔던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발음이 어떻게 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도 굉장히 이 아이가, 아는 거는 많이 알았고, 모르는 건 몰랐어요. 말이 웃기긴 하지만. 네,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몰랐지만, 이 중요한 것들은, 이 학원에서, 굉장히 뭐 이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시스템이냐면 하나의 교재를 가지고 한 달 내내 계속 이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듣기가 될 수도 있고요. 가볍게 듣고 노래를 좀 부르는 걸 수도 있고요. 조금 게임형으로 어플을 가지고 이런 거를 발화를 시켜가지고 스피킹 녹음을 시켜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점점 올라가게 한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학원 자체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또 핸드아웃으로 뭔가를 하고요. 네. 녹음 과제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시키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렵은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요걸 시키는 학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넣는 것들이었습니다. 네. 리스닝, 노래, 게임 반복형 핸더, 뭐 녹음 과제 이렇게 넣는 거죠. 네. 사실 요거도 저랑 수업할 때 이런 거 다 합니다. 네. 다 하고요. 당연히 이제 학원에서는 그 학원 자체는 프랜차이즈이기도 했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지는 않았어 가지고 좀 소그룹이었죠. 뭐 5명에서 8명 사이의 친구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걸로 이제 반복을 시키면서 연습을 계속 시켰죠. 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있었어요. 중요한 게 그 한 달의 과정 속에서 어려운 단어도 많이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어떤 문장을 들었을 때 그 내용이 이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바위가 떨어져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불이 붙은 상태에서 뭐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단어가 사실 어렵긴 한데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정도의 내용. 근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완벽하게 알지만 그거랑 비슷한 레벨의 단어를 줬을 때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미지랑 소리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글자 하나 글자가 넣기 시작하고 단어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통째로가 가야 되는데 요 단계가 이거를 이제 교재가 나와 있고 그 교재를 한 달 내내 계속 하는 거라서 문장을 통째로 외우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조금 너무 어려운 문장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 문장들을 사실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예. 물론 반복을 시키니까는 반복이 나오고 동화책 같은 데서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가 되긴 하지만 그거랑 딱 비슷한 난이도의 뭔가를 줬을 때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였고 그런 부분이 아버님이 이제 물어봤을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전혀 이해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컨설팅을 주셨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미지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한글을 배울 때 생각해 보시면은 한글은 이런 게 있어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엄마가 말하는 거, 아빠가 말하는 거, 바깥에 나가면 간판에 나와 있는 거, 식당을 가서 나오는 소리들 다 한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뗐다 안 뗐다라는 말이 이제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파닉스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등 영어에서 항상 얘기하는 그 파닉스는 사실은 이 소리라는 게
어느 정도 노출이 많이 되고, 네, 인풋이 많이 된 상태에서 이제 글자랑 연결을 시켜서 글자를 읽는 건데, 그 내용 자체가, 생각보다 한국은 영어 쓰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미지 소리, 글자 하나, 그리고 이 단어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문장 단위, 그리고 문장이 모여서 뭔가 패스지 단위의 한 페이지 정도의 독해, 지문 정도의 난이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원은 그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가 없죠.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만 4세 동생과 형을 같이 그룹 수업을 시키려고 어머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면 단순하게 이거였죠. 그 둘째가 형이 영어로 말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뭔가 계속 말을 하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역시 둘째는 이렇게 경쟁심이 좀 있기도 하고 형이 하는 걸 따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형이랑 같이 붙여놓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전화통화를 할 때부터 또 오프라인을 만날 때까지 또 말씀을 드렸죠.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유전적으로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사실은 저는 주 1회는 그룹 수업하고 주 2회는 개인 레슨을 합니다. 그게 한 슬롯에 같이 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유전적으로 아무리 똑같다고 하더라도 참 신기한 게 갈리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사립초등학교 다니긴 했었는데 한 친구는 조금 3개의 반이 있으면 중간 반에 들어갔고요. 한 친구는 3개의 반이 있으면 제일 높은 반에 들어갔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니까 점점 실력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보니까 뭔가가 성향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 친구는 굉장히 밝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되게 조금 여리고 약간 남자이긴 하지만 조금 애견남의 스타일에 있다 보니까 요게 영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쌍둥이 유전적으로 똑같아도 같이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만 4세고 초등학교 1학년은 묶을 수가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